네,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스튜디오에서 만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만나고 또 모신 이유가요. 저번에 할 얘기가 너무 많았는데 맞습니다. 반밖에 못 해가지고요. 네. 일단 뭐 어떤 총론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김건희 씨는 말끝마다 거짓말이다. 뭐 이런 어떤 예. 특검의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검찰 조사 받으러 갔을 때 진술 거부했거든요. 네. 진술 거부했는데 진술 거부하는 데만 4시간 걸렸습니다. 예. 질문이 한 250개에서 300개 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지금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잖아요. 예. 이거는 진술 거부가 아닙니다. 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를 말을 계속 섞어서 뭐 예를 예. 들면 그 진술 거부하다 보면 굉장히 말하고 싶. 화면 잠깐만. 예. 이거 뭐가 떠 있어서. 예. 예. 죄송합니다. 홍보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요. 그 일부러. 네, 홍보 한번 해보겠다고. 네, 하여간 뛰어오세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큰 변호인의 말을 진짜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불리합니까? 기억나지 않는다 자체도 이거는 거짓 진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거부합니다라는 거를 반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어떤 자명한 법률적 네. 방어 수단을 왜 안 사용하고 이 엉뚱한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분이 한 25년 가까이 범죄를 저질러면서 한 번도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돌파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게 아닌가.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약간 이런 게 있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더 처벌을 받지 않았잖아요. 알아서 하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건재한데 네. 변호인들 당신보다 내가 더 한 수 이야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이거군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대검 중수부 출신 특수부 출신들 모임이 부부 동반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건희 씨가 윤석열의 부인으로 참석한 거잖아요. 모임 자리에서 한동훈 검사한테 동훈아 했다고 합니다. 모임 자리에서요. 네.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죠. 굉장히 이례적인 호칭이다. 동훈아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했군요. 네네. 그거는 뭐 그러니까 남편의 검찰 후배에 대해서 거의 자기의 수족 부리듯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냐하면 거기는 남편보다 한참 상관들이 같이 있는 박영수 검사 있고. 그건 정말 이례적인 아주 이해 안 되는 박영수, 상황.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특수부 라인들의 이제 이너서클이 있잖아요. 부부 동반 모임에서 그렇게 스스럼 없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검찰 권력이 거의 어떤 자기가 남편의 어떤 검찰 권력을 거의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되는 장면인데요, 보니까 본인이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예. 중앙지검장이고 뭐고. 자, 캄보디아 얘기 때문에 오늘 금방 모셨습니다. 캄보디아 ODA 뭔가요? 좀 총괄적 개요를 설명 듣고 하나하나 좀 따져볼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서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 우리가 지원금이 원래 7억 불이었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30억 불로 2배 가까이, 4배 가까이 이제 증액됐잖아요. 그 중에 이제 실제로 여태까지 집행된 것은 한 65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게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 논란이 있었을 때 국회를 통해서 어떤 이유로 증액이 된 거냐라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세금이잖아요. 근데 그럼 수출입은행에서 이 돈을 캄보디아에 집행하거나 하려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30억 불이 됐다면 이런 이유로 증액합니다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관련 회의도 열었어야 되고 뭐 위원회 의결도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전혀 안 거친 것 같습니다. 자료가 저희가 국회 통해서 요구했을 때 답변이 못해요. 그럼 불법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남의 나라에 이렇게 돈을 퍼주는 게 저희가 가능한 일인가? 자, 그러면 돈을 퍼준 것 자체도 이상한데 거기 이제 왜가 따라붙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왜일까요? 의심스러운 게. 제가 이제 처음에 봤던 것은 왜 캄보디아냐라고 봤을 때 캄보디아의 도이치 모터스가 캄보디아의 2023년에 우리로 치면은 뭐 러시안 캐시나 이런 저축은행 같은 대부업체 하나를 인수를 합니다. 60억 원에 인수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 대부업체가 돈이 돼야 인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그 캄보디아 현지 대부업체의 재무 상태를 봤더니 엉망이에요. 아무도 사지 않는 쓰레기 회사를 60억 원을 주고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샀을까라고 생각이 드니까 도이치모터스가 캄보디아에서 뭐 현지 자동차 사업을 하고 뭐 파이낸셜 사업을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2023년에 갔으니까 4년 5년 실적이 있잖아요. 엉망입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까지 도이치 파이낸셜 한국에서 캄보디아에 인수한 그 업체 이름이 BAMC인데 BAMC로 보낸 돈이 210억 원. 거기다 지금 돈을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돈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의심했던 것은 여러 가지 제보를 종합하고 취재를 해봤을 때 캄보디아의 그 업체를 인수한 것은 한국의 돈을 그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한 것인데 애초에 저희가 도이치모터스 내부 관계자나 들의 취재를 해봤을 때 정말 알짜 회사는 도이치모터스 아니다.
도이치모터스는 영업이익률이 낮고 정말 알짜는 도이치 파이낸셜이라고 했고 예. 도이치 파이낸셜의 차명 주주가 최은순 김건희다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저기 이제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캄보디아 현지에서도 많이 교민들이 예. 제보를 해주시는데 현지 사업가들께서도 예. 이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최은순 거라는 얘기가 여기에서도 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차명으로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한국에서 그 수익을 못 받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방법은 예. 외국으로 돈을 보내서 예. 거기서 나눠받는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캄보디아의 그 도이치 파이낸셜 인수한 BAMC가 예. 조세 도피처에 있는 불명의 페이퍼 컴퍼니에 예. 돈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요. 결국은 캄보디아는 어떻게 거점인 거죠. 거점이고 예. 거기서 또 다시 돈을 대여금 형태로 다른 회사에 빌려주는 예. 형태로 돈을 보내고 있다. 예. 그것이 조세 도피처다. 조세 도피처다. 결국은 지금 의심스러운 거는 네. 최은순 김건희의 돈은 네. 캄보디아를 거쳐서 조세 도피처까지 향하고 있다.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저희는 거군요. 그렇게 그런 의혹이 있고 보고 있고 지금 저희 기자들이 네. 뉴스타파 기자들이 이제 뭐 저는 출근을 안 합니다만 네. 현재 네. 캄보디아에서 취재를 마치고 네. 비행기를 그렇군요. 타고 지금 국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전화를 해보고 싶어도 비행기에서 통화가 안 되는데. 그래요. 근데 두 가지 의혹이 있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우리의 그 ODA 공적개발원조 자금을 보내서 예. 그걸 현지에 무슨 뭐 다리를 건설하거나 뭐 공항을 예. 하거나 할 거 아닙니까? 예. 그 과정에 자기가 아는 업체들을 참가시켜서 예. 거기서 어떤 이익을 얻지 않았냐 이런 의심이 있는데 예. 그 부분은 확인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근데 예. 다른 의혹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이치 파이낸셜이 현지 금융사를 인수해서 예. 돈을 계속 보내고 있다. 이익도 나지 않은 채. 예. 그리고 그 돈이 조세 도피처로 최종 종착지가 향하고 있다. 예. 이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죠. 기업하는 입장에서 예.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공적 자금이 흘러들어간 흔적은 아직 구체적으로 못 잡고 있는 건가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저희 국회 통해서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할 수밖에 네. 없잖아요.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네. 계신데 수출입은행이 이 돈을 보내거든요. 예. 수출입은행이 이걸 투명하게 공개 안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 조사해 돈을 봐야겠군요. 만약에 예. 캄보디아 내가 500억을 줬으면 예. 500억이 어떻게 쓰였는지 우리가 당연히 봐야 봐야겠죠. 되잖아요. 예. 이 돈은 어떻게 되냐면 현지에 가면 뭐 신한은행 캄보디아지죠. 예. 우리은행 캄보디아 있어요. 예. 1차적으로는 수출입은행에서 우리 은행의 그 현지 지점으로 보내요. 그렇겠죠. 그 돈이 예. 이제 캄보디아 은행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그 이후의 과정은 캄보디아에서 이제 저희가 봐야 그렇죠. 되는데 아시다시피 캄보디아가 예. 18년째 장기 독재 집권하고 있는 예.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게 공적 개발 원조 이 돈을 예. 빼돌리려고 했다면 독재를 하는 그 훈센 일가와 사전에 결탁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쪽에도 좀 집어주고 아닌 말로.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예. 왜 캄보디아냐라고 했을 때 캄보디아의 공용 통화가 달러입니다. 달러. 예. 캄보디아 현지 통화 섞어 쓰는데 달러가 그냥 쓰이는 나라예요. US 달러가 그냥 쓰인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니까 복잡하게 뭐 현지 통화랑 환전하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캄보디아가 자꾸 등장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겠군요. 네. 예.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기업이나 단체 이런 데는 뭐 통일교도 있고 뭐가 등장합니까? 예. 일단은 확인해 봤을 때 예. 이제 히림 예, 히림 건설 예. 히림 건축사무소죠. 히림 예. 건축사무소 감리하는 곳인데 여기가 지금 캄보디아에서 ODA 관련 사업을 5개 정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예. 되고 하나는 그 캄보디아 푸놈펜 신공항에 참여했는데 그게 돈이 꽤 되더라고요. 예. 350억인가 되는 것 예. 같고. 근데 히림 쪽에서는 연관 없다라고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데 히림은 뭐 김건희 뭐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나 여러 가지 계속 등장했잖아요. 근데 예. 어찌됐든 히림이 거기에 캄보디아에 등장하고 또 하나가 양평고속도로를 예. 노선을 변경할 때 예. 경동 엔지니어링이라는 곳이랑 예. 동해종합기술공사라는 2개 업체가 예. 등장을 해요. 근데 예. 공교롭게도 동해종합기술공사가 캄보디아에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마찬가지로 도이치 파이낸셜이 그쪽에 진출해 있고. 여기는 아무리 봐도요. 네. 김건희 씨, 최은순 이 두 분하고 아무리 봐도 연관이 너무 많군요. 보니까. 근데 가입 왜 업체들이. 캄보디아인지 모르겠는데 최순실 때도 예. 캄보디아 대사를 자기가 직접 임명해서 보냈잖아요. 캄보디아 이쪽에 뭐 특화된 게 있을 수 그리고 있겠군요. 우리가 더 예전에 그 윤석열 주임 예. 검사가 수사했던 저축은행 사건 때도 예. 저축은행이 거의 1조에 가까운 돈을 캄보디아로 보냅니다. 현지를 개발하겠다고 하면서 현지에서 아예 은행을 세워서 돈을 예. 빼돌리는 곳으로는 굉장히 적합한 곳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렇게 의심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왜냐하면 그 여러 번 이런 일이 반복될 때는 네. 거기 어떤
돈 세탁을 하거나 뭐 이런 데 특화된 무엇인가 시스템이 있구나. 뭐 이렇게 의심할 수 실제로 저축은행 피해자들 막 그 어렵게 모은 돈들 피눈물 흘리면서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예. 사실은 당시 윤석열 주임검사가 제대로 된 수사를 했다면 그 돈을 빨리 회수하는데 그렇죠. 했어야 되는 그게 아니고 당시 윤석열은 여기 정관계 인사 누가 엮여 있어. 언론의 발표에서 자기가 주목을 받는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캄보디아로 갔던 돈 거의 회수 못했습니다. 아 그때 배웠나요 혹시? 지금도. 그때 그 시스템을 좀 눈여겨 봤나요 혹시? 글쎄 뭐 이분은 뭐 자기가 뭐 하나만 수사했으면 자기 뭐 경제 전문가다, 교육 전문가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수사를 했다고. 예. 그러면 이 지금까지의 의심은요. 캄보디아도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캄보디아를 거쳐서 돈 세탁을 한 다음에 다른 제3지대로 또 가는데 그 돈의 저수지는 하여튼 김건희, 최은순의 돈의 저수지일 것이다. 이게 그 흐름이죠. 네, 의심에? 그렇게 보이고 김건희, 최은순 아니면 거기 뭐 도이치모터스 오너 그분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이상한 수상한 흐름의 돈에 대해서 제가 볼 땐 뭐 특검이든 아니면 특검이 지금 일이 너무 많잖아요. 일단은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기획재정부나 수출입은행에서 이 ODA 관련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는 거 되게 이상하고요. 이상하죠. 이거는 정부에서 차원에서 진상조사단을 마련을 하든지 그리고 뭐 경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밝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세금인데. 기재부나 수출입은행은 이걸 내놓지 않는 뭐 근거를 혹시 뭐라고 되는지 들어보신 게 있습니까? 그냥 안 준답니다. 그래요? 그냥 안 준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료 자체가 있어야 이게 무슨 정보 공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보안이나 비밀 사항입니다 이럴 텐데 그냥 보냈다 이렇게 의심하는 거군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ODA 관련해서 많습니다. 뭐가 있냐면 벨리즈라는 남미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나라가 있는데 갑자기 이런 나라에 ODA를 처음 집행하기 시작하거든요. 외모를 막 맺고. 근데 도대체 이제 우리가 뭐 어려운 나라를 돕는 것도 맞지. 이름이 뭐라고요? 벨리즈. 벨리즈요. 근데 이런 데는 갑자기 ODA를 처음 시작하는데 어려운 나라를 돕는 것도 좋은데 그 돈이 정말 투명하게 잘 집행되는지 현지에 정말 공적 사회 간접자본에 투자가 되는지 봐야 되는데 저는 이거 ODA 사업 전반을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돈을 이게 차관이란 것은 빌려주면 저리로 이자를 쳐서 나중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 대경제 협력 차관 돌아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현지에서 어떤 도움을 주는지 혹은 투명하게 관리가 되는지 혹은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지금도 의심하고 있지만 그 돈이 가서 엉뚱한 사람에게 건네지고 그거 서로 나눠 먹는 그런 상황을 의심할 수 있다면 그 과정은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요. 우리가 당연히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그것도 놀라운데 아까 기재부 수출입은행 등에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정권이 바뀌었어도 아직까지 어떤 전 정권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주요 통로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때 수출입은행 이 캄보디아 ODA 증액될 때 수출입은행장이 갑자기 산자부 장관이 됐다가 계엄 이후에는 보니까 인도네시아 대사로 보내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한덕수가 재가를 안 해서 그건 실행은 안 됐지만 캄보디아하고 인도네시아 두 곳이 가장 많이 ODA가 집행된 곳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봐야겠군요. 맞습니다. 반드시. 그런데 지금 기재부 수출입은행을 얘기했는데요. 우리 사회 곳곳에 보면 지금 어떤 이런 기현상들 아직까지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상하게 뭔가 진척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근데 국방부도 그중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국방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권이 바뀌고 최초의 민간 장관이 안규백 장관 가셨는데 내부자들이 이제 제보를 많이 해오세요. 그거 뭐 아무리 뭐 국장급, 실장급 이런 간부들 바꿔봐야 그렇다면 거기에 협력한 행동대장들, 그 나름대로 간부들이죠. 중간 간부들 전혀 바뀌지 않고 있고 보니까 제가 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냐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12월 4일 1시 10분쯤 됐는데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2차 계엄, 3차 계엄을 염두에 두고 국방부 인사기획관, 오영대 인사기획관이라는 분이 계속해서 이제 김용현의 지시를 받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오다가 좀 더 통화를 해보니까 김용현이 체포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2차 계엄에 준비를 했던 것 같다라는 건데 여기서 한 말씀 드리면은 문건이란 것은 저도 이제 공직에 있었습니다만은 그 국방부의 온나라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상관이 결재하기 전에라도 기한자가 거기서 기한을 하면 온나라 시스템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지금 여태까지 거기를 아무도 이제 수사기관도 보질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도 보지 않았는데. 서버에서 지웠더라도 국방부는 자체 서버를 단독 서버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 그것을 디지털 포렌식을 해서
당시에 지웠을 거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김용현이 체포되기 전에 대청소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예. 아예 그래가지고 문건 파쇄기가 한 1m 80 제 키만한 파쇄기가 있는데 예. 책 한 권이 5초 만에 파쇄가 된다고 합니다. 그걸 그래요? 가져다가 예. 대대적인 파쇄를 하고 예. 국회 거의 요구 분소갱유했군요, 그러니까. 네. 예. 국회 요구 자료에 대해서 예. 허위 조작 자료를 제공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 내에서 제대로 조사가 안 돼 있고 예. 거기에 적극 협력한 중간 간부들이 예.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예. 위에 수뇌부 박 교수가 저 사람들이 예. 책임자지. 우린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아, 그래요. 나의 이번 올해 승진에는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근데 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네. 그 실행자들도 당연히 인사로 물갈이 해야지. 새로운 정부고 새로운 그렇죠. 어떤 그런데 왜 장관은 그것까지 신경을 못 쓰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 장관 바뀐 지가 꽤 됐는데. 일단은 아마 수뇌부 교체나 이제 국실장급 인사를 했고 예. 지금 제가 말하는 중간 간부가 낮은 결코 이렇게 무슨 말단 직원이 아니고요. 군인으로 치면 중령, 예. 대령들, 곧 연대장급 예. 뭐 별달 사람들도 곧 있고 장성이 될 수 예. 있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다. 그러니까 제대로 좀 처벌되지 않는다면, 예. 그러니까 저희 제보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말단이시죠. 예.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어도 진급을 하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말씀. 그럼 장관도 반드시 거기에 신경을 써봐야겠네. 아까 말씀하신데 네. 그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진급 대상자들의. 아니 안 그래도 예. 제 개인 채널에서 어제 얘기를 하고 예. 오늘 아침에 저 뉴스공장에서 얘기를 했더니 안규백 장관이 예. 국방부 감찰을 예.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지시를 했는데 이제 사실은 제가 한 가지 또 내부에서 걱정한 것은 뭐냐면 국방부 내부의 문제를 예. 국방부가 할 수 있을까? 예. 감찰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수사가 걱정들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인가요? 그럼? 걱정들은 있습니다. 근데 예. 저는 뭐 일단은 감찰이라도 해보고 해보고 거기서 이제 예. 감찰에 이제 돕는 게 국방부 조사본부인데 또 예. 지금 조사본부는 그 논란이 많잖아요. 예. 여러 가지 걱정은 있으나 예.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일단 감찰이라도 네, 해보자. 네. 수사는 그 후에 차후에 진전되는 걸 그리고 보고. 제가 국방부 장관이라면 그런 말단 직원들이 조금 이렇게 제보할 수 있는 장관에게 직보해서 제보할 수 예. 있는 어떤 창구를 좀 마련하시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아직도 내부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의심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장악이 예. 쉽게 안 되죠. 예. 네, 절대 쉽게 안 됩니다. 네. 예. 검찰도 그렇고 군도 그렇죠. 네. 정말 어떤 제대로 일을 하려면 네. 그 조직의 어떤 실피출까지 네. 전부 장악이 돼야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란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곳곳에 있을 텐데요. 네, 네. 그것도 요직에. 네. 그 진상 규명 작업부터 좀 이루어져야 되겠군요. 그럼요.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감찰 지시 일단 장관 잘하신 것 같아요. 오늘 네. 잘하셨는데 정말 제대로 된 실효성 있는 감찰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예. 한 가지 좀 이제 많은 제보들이 오는데 예. 억울하다는 제보가 많은 거예요. 예. 난 내란을 막기 위해서 이 불법을 나는 멈추기 잘했는데. 위해서 예. 했는데 또 피해를 보시고 뭐 징계를 받거나 해임되신 분이 있는데 그 경호처에 예. 우리가 그 윤석열 관제에서 체포할 때 예. 첫 번째 실패했잖아요. 예. 두 번째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경호처 경호 3부장이 예. 국가수사본부 경찰한테 예.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예, 어떻게 해요? 체포할 수 있는 방법. 예. 뭐라고 내부에서 그 얘기를 안 해주면 모르잖아요. 감정에 예. 무슨 시설이 있는지 예. 어떤 방어 시설인지 모르는데 그걸 알려줬는데 그분이 해임됐어요. 그래요. 예. 그런 분도 한번 짚어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시간 다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봉지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